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병렬 루프를 운영하는 두 번째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강좌에서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화일 루프를 이용을 해서 이제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을 할 때 두 개의 루프가 모두 기다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폴링을 하면서 어떤 하나의 루프에서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로깅을 하고 하나의 루프에서는 불리언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어떤 사용자의 이벤트를 처리하는 그런 코드를 운영했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실습할 내용을 이제 수정을 해서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하는데 하나의 루프에서는 이벤트 구조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의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어떤 병렬 루프를 운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전 강좌에 진행했었던 코드의 구조보다는 병렬 루프를 운영을 했을 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벤트 구조를 활용하는 루프가 좀 더 퍼포먼스 측면에서 더 좋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전 강좌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불리언 컨트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지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CSV 파일로 저장을 하는 동작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화일 루프를 병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전 강좌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저장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이 이전 강좌에서는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그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어떤 이벤트를 처리했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 구조를 이용을 해서 저장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이렇게 운영하시게 되면은 CPU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었던 주기적으로 폴링하는 방식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구조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코드를 좀 더 확장을 해서 Q를 이용을 해서 이벤트 처리 루프에서 어떤 이벤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 소비자 루프 쪽으로 전달하는 이런 거를 이제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에 근접하게 하나의 루프에서는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운영하는 코드로 실습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벤트 처리하는 루프에서는 이벤트 구조를 이용을 해서 저장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서브 VI에 입력을 인가해서 이 관련된 데이터를 CSV 파일로 저장하는 동작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로깅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100ms 주기마다 한 번씩 난수 함수의 출력 결과값을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하는 동작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실습 코드를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병렬 루프 운영하기 01이라고 하는 실습 코드가 있는데요. 관련된 코드를 VI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하신 다음에 02라고 이름을 바꾸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코드를 실행을 하시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전 강좌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루프가 주기적으로 폴링을 하면서 동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데이터 로깅은 여기 있으니까 이 아래쪽 부분을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을 밖으로 빼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장 버튼에 대해서 기기적 동작이 지금 스위치로 되어 있는데, 레치로 바꾸도록 하겠고요. 자, 관련된 코드를 옮기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지우겠고요. 보통은 위쪽에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를 배치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코드를 위치를 좀 바꾸겠고요.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 중으로 인해서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겠고요. 그리고 이 위의 화일 루프에서
자, 보기의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이벤트 구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구조를 가져오시겠고요. 여기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처리라고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도 처리하도록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또 코드를 좀 변경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프론트 패널에서 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도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로 하지 않고 레치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자, 레치이기 때문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우겠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이벤트 구조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셔서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새 값을 선택하시겠고요. 관련된 값을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정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루프가 동시에 정지되는 효과를 자,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또 하나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 버튼을 관련된 케이스로 가져오시겠고요. 이 경우에는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서브 VI에 입력으로 인가해 주셔가지고 파일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저장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 처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구조 사이즈 줄이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 루프 사이즈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실질적으로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 루프는 100ms 주기로 계속 폴링을 하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우선 관련된 폴더를 하나 띄워 놓으시고요. 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동일한 폴더에 data.csv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는 동작을 하게 되겠죠. 다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기존의 데이터를 지우고 시작을 하게 동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강좌에서도 자, 병렬 루프를 운영하는 실습을 진행을 했지만 이전 강좌에 운영하는 방법의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만약에 주기적으로 폴링을 할 때 뭔가 내가 어떤 이벤트를 체크해야 될 아이템들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벤트 구조를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만 루프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CPU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루프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루프에서는 이벤트 구조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게 하고 나머지 하나의 루프에서는 뭔가 주기적으로 동작하는 기능을 구현하신다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점점 증가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졌다. 그런 경우에는 이벤트 처리 루프에 관련된 코드들을 구현하시기가 훨씬 용이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전 강좌에 이어서 병렬 루프를 운영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